양 시장의 상승세가 미국장에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오늘 코스닥이 되겠는데요. 외국인들도 코스닥 쪽을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어떠한 종목들을 사고 팔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을 볼 텐데요. 쏠림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매도대의 쏠림보다는 덜한 그런 내용이고요. 외국인들의 매매의 지속성을 쭉 보게 되면 10개의 종목 모두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규정짓기가 좀 어려운 그런 매매 스타일들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목들을 보게 되면 새로운 종목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죠. 2, 3위가 제약바이오 쪽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SK와 같은 지주사, 그리고 한화솔루션, 태양광, 이제 그동안 못 봤던 탑10의 구성이 오늘 나오고 있고요. 대부분 종목들을 하나하나 눌러보면 모멘텀이 있다기보다는 이제 외국인들 수급에 따라서 오늘 일희일비하고 있는 모습들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순 매도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순 매수보다는 확실하게 좀 쏠려 있는 게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나왔던 섹터들을 대표하는 종목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는데요. 반도체 대장주들, 완성차, 그리고 전력 인프라, 그리고 2차 전지 쪽에서 여기는 삼성 SDI 들어있고요. 그리고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종목들 역시 전반적으로 모멘텀은 긍정적으로 있는 상황이지만 외국인들은 외면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현대모비스, 삼성전기, 그리고 통신사 쪽에서 엔트로픽과 연관성이 있는 SK텔레콤이 오늘 상승세를 좀 타고, 매도세를 좀 타고 있는 그런 흐름들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오늘 또 김근우 전문가 연결해서요. 오늘 장의 이런 변화된 모습들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근우입니다. 네. 자, 미국장이 상승 마감하면서 이제 국내장도 영향을 받고 있는데, 확실히 그 말씀해 주셨던 코스닥 쪽에서 오늘 확실한 시세가 나오면서 매수 사이드카까지 걸리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양자 컴퓨터, 그리고 제약바이오와 2차 전지, 이러한 이제 키워드들이 어디에 좀 비중을 둬야 될까라는 고민이 드는데요. 오늘 장 특징은요? 네, 글로벌 먼저 말씀드리고 국내 중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증시가 상승 마감을 했어요. 근데 지금 차트상으로는 보여지지 않습니다만 사실 강세의 원동력이랄까요? 지수에서 가장 큰 파이를 보여줬던 거는 러셀 2000이었습니다. 중소형주가 전반적으로 강했다라는 겁니다. 시장의 매기가 바뀔 수 있는 국면 전환의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미국장에도 유사한 측면들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랠리를 펼쳤던 나스닥이라든지 S&P 500, 그리고 좀 홀딩되었던 다우존스 같은 경우 보편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러셀 2000과 업종의 동조화를 보게 되면 다우존스가 유독 강했던 것들이 특징이기도 하죠. 자, 미국장은 그런데요. 이제 국내 증시는 사실 좀 과격합니다. 자,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코스피의 상승에 따른 코스닥의 확산화 같은 것들, 그래서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우위에 있을 수 있다는 것들을 앞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실제로 오늘은 발생하고 있는 첫 번째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실제 코스피는 대체적으로 쉽니다. 지수 대비해서 특히나 고시총단이 지금까지는 강했었어서 코스피 100 같은 경우는 코스피에 대비해서 훨씬 더 우위의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지금은 고시총단이 오히려 더 좀 쉬어가는 측면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지수 자체도 좋고 코스닥의 종목들이 이어나가고 있다는 것들은 결국 지속성의 의미를 뒀을 때 유동성의 전환, 국면의 전환이 앞으로 더욱더 예상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총평을 하자라면은 어느 정도 예상되었던 바이기 때문에 특별하다고 판단하기는 좀 제한적입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까지 뜨거웠던 코스피를 기준으로 보면은 적절한 시기에 비중 이동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분들도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봅니다. 잘 챙기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를 같이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장 기준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 바이오, 태양광이 전반적으로 강했습니다. 국내랑 되게 유사하죠. 그리고 이제 태양광이 움직일 때 아무래도 이제 블룸에너지라든지 주요 재료들을 받았던 기업들의 매기가 신재생 전반으로 확산되는 게 아니고 태양광이 상당히 많은 쪽을 흡수했다라는 거는 에너지 단위로 봤을 때 좀 특이점이고 스페셜하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전이나 전력도 좋았습니다만 우리가 에너지 단위에서 앞으로의 비중을 봤을 때는 태양광이 좀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미국에서의 발생하는 수급들을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겠죠. 로봇도 좋았고 통신이나 광통신 쪽도 괜찮았습니다만 국내랑은 조금 개별적입니다. 왜냐하면 직접 데이터 센터 수혜로 들어가는 기업들이 국내에 많지 않기 때문인 건데, 이 측면들은
지속성을 가지고 꾸준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실 코스피의 상승도 조금 과격했고요. 그리고 국면의 전환도 사실 조금 과격합니다. 네, 좀 소프트해질 필요가 있긴 합니다만 최근자 국내 증시의 유동성은 아무래도 집약되고 집중되는 것들이 특징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셋업하는 입장에서는 이 적절한 밸런스를 잘 유지하는 것들이 난이도가 좀 높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제가 데일리로 쭉 의견을 드려볼 테니까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수 사이드까지 나오고 있는 코스닥과 관련해서 이제 코스닥이 이제 완전히 코스피에 비해서 그동안 눌려 있다가 이제 확실히 좀 기지개를 피는 것 아닌가. 또 키 맞추기가 된다면은 그 전까지는 내 포트를 좀 잘 변화를 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섹터별 인사이트는요? 네, 바이오 얘기 먼저 드리겠습니다. 바이오가 이제 전반 강세입니다. 오늘 뭐 특수성을 지닌 재료가 붙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전일 이제 한올바이오파마가 상한가 들어갔다가 지금 아래 꼬리까지 다는 거 보면은 이제 바이오 수급까지 전반적으로 붙기 때문에 랠리 가속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오늘은 그리고 개별 재료로 이제 네이처셀 같은 기업들이 점상에 들어갔습니다. 국내 임상만으로도 FDA 가속 승인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같이 나오고 있는 것들인데, 우리가 바이오 투자할 때는 주로 이런 측면을 봅니다. 재료들은 있어요. 근데 재료들이 주가 퍼포먼스에 작동이 되는 때가 있고 작동이 잘 안 되는 때도 있죠. 전반적으로 내러티브형 투자에 가장 근접한 바이오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은 재료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측면들은 다른 기업들, 앞으로 임상 일정이라든지 학회라든지 개별 재료가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또렷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알테오젠처럼 이제 대장주가 다시 붙기 시작합니다. 저는 알테오젠이 한 42만 원 네, 국면에 넘어가면은 다시 한번 대장주로서의 역할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박스권 레벨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관련 관점 같은 것들은 섹터 전반의 수급을 판단했을 때 참고로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기존에부터 좋았던 이제 올릭스 같은 기업들이 뭐 두 자릿대 상승을 유지하고 있고, D&D 파마텍처럼 데이터는 좋았습니다만 쉬어갔던 기업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비만유로 들어가게 되면 G2G 바이오 같은 기업들도 두 자릿대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죠. 다만 오늘 하루가 상승했다고 해서 이게 바로 국면 100% 전환이냐, 이런 것들은 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결국에 지속성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가 내일부터 연휴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 코스닥의 매기가 지속적으로 붙을 것인가를 살펴보는 게 키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코스닥 전반 매기에 동참되고 있는 것들이 사실 상승률로 보게 되면 섹터가 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개별주들이 많이 못 붙고 있는 게 좀 특징이기도 해요. 이 지점 또한 같이 살펴봐야 되는데, 관련된 건 또 데일리 코멘트를 토대로 드리도록 하고요. 2차전지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2차전지는 지금 심플하게 보시는 게 좋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에코프로 그룹주가 추세의 중심에 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가 그 축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이쪽이 시총이 제일 큰데 상승률도 제일 좋죠. 저는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사실 더 가야 되는 영역인 건 바이오와 마찬가지 뷰로 보고 있고, 코스닥 지수를 이끌 투톱이 뭐냐라고 봤을 때 2차전지와 바이오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 오늘 상승을 뷰로 봐도 똑같죠. 또 이쪽에 대한 뷰는 수정할 게 거의 없다. 그리고 가격 매력권으로 봤을 때는 저는 막바지라고 봅니다. 즉 이전 조정권에서 매수하신 분들의 영역으로 점점 다가오지고 있어요. 이제 제가 다음 상승에서 코멘트는 보유자의 영역이라는 코멘트를 드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비중 조절을 하시는 분들, 또 사야 되는데 언제 사야 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적절히 이제 분할로서의 타겟 같은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같이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금리라든지 유가라든지 매크로와는 지금 딴판으로 움직이죠. 이런 측면들이 사실 일맥상통한 것들이 있고 아닌 지점들이 있는데, 그 지점들은 제가 뭐 공방 토대로도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지 바이오는 그런 성장에 대한 매크로들이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자, 다음 태양광입니다. 전면 강세죠. 하나솔루션도 그동안 쉬다가 오늘 붙고, 물론 장중에 윗꼬리도 좀 발생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만, 유상증자 이슈가 락됐다가 다시 한번 또 등장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다만 그 과정이 끝나면은 다시 한번 올라가는 상단에 대한 퍼포먼스가 제일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참고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오늘은 기존에 좋았던 애들, 뭐 대주전자 재료라든지 OCI 홀딩스라든지 원래 좋았던 애들이 같이 붙는데, 태양광 같은 경우는 이 글로벌 기준으로 말씀드렸을 때도 에너지 라인에서 탑티어를 기록하고 있는 것들이 저는 국내에도 동참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이 추세라는 의견은 똑같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코스닥의 강세가 더 점진적으로 발생했을 때에는 사실 국내에 있는 태양광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코스피단에 있기 때문에 지수로서의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좀 적어져요. 그래서 지금처럼 극단 쏠림,
발생하게 된다라면 추세 자체가 좀 변동 국면으로 가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죠. 그 말은 우리가 조정 단위로 갔을 때 관심을 갖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태양광 이 정도 볼 수 있고요. 자, 마지막은 제가 시장 코멘트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게 코스닥이 되게 약한데도 불구하고 약한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의 추세화를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그리고 이제 좀 세게 붙습니다. 핵심 축은 바이오 2차전지가 될 거는 거의 고정값으로 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일전에 우리가 비중 실었던 거를 잘 들고 가야 되는 홀딩 관점으로 가야 되고, 자, 없는 분들이 채우는 것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섹터 안에서 차별화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쉴 때 사야 되는 애들이 대체적으로 많은데, 지금처럼 뜨거울 때 참여보다는 약간의 변동이 발생할 때 참여하는 게 좋겠죠. 그 지점만 잘 참고하게 되면은 이번 차시 코스닥 상승에서도 좋은 수익들 거두실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바이오와 2차 전지 쪽으로 양대 섹터로 잡아주셨습니다. 이쪽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섹터가 순환매 속에서 어떤 쪽에 집중해야 되는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업데이트 매일 하셔서 수익으로 연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김근우 전문가였습니다.